상처가 앞으로 닥치고 얘기해야 되거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관님 최근에는 대외 활동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나와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뭐 나이도 그렇고요. 제가 뭐 식견이 별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뭐 줄이는 게. 무슨 말씀을요? 그 97년에 국민의 정부 때 환경부 장관 하시고 2000년에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하셨었고 청와대 공직생활 네, 합하면 20년이시고요. 진보 네. 보수 편들지 않고 합리적 보수주의자라는 평가를 늘 받으십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여당인데요. 이 정부의 국정 운영 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글쎄요. 결국 뭐 이제 이게 대통령 책임제니까 예.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 능력인데 그게 바꿔 말하면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 하시다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 그 수직적인 검찰이라는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벼랑간 민주공화국을 통치하냐. 네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역시 뭐 취임하고 나서 보면 걱정했던 일들이 다 현실로 벌어진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지지도가 뭐 20% 이런 데 내려가고 그랬다는 건데 앞일이 걱정인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그냥 취임 초에 탄력으로 왔는데 네. 앞날이 걱정인 거죠. 예. 그 수직적 문화와 이 민주국 공화국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는 지금 살펴보면 굉장히 이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말 같은데요. 명태균 게이트로 이제 대통령실로 시선이 다 쏠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영부인 관련한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김건희 여사가 V 제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 부인 문제로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저는 잘 기억이 없어요. 처음이죠. 예. 예,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부인들이 뭐 이렇게 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있으나 지금 김건희 여사처럼 부의원이 누구냐, 실질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예. 말이 나올 정도까지는 한 예. 부인들은 안 계셨거든요, 예. 과거에. 예,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처음 있는 일로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 김건희 여사 의혹만 해도 시기별로 나열해도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이 무속에 의존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각종 인사 등 국정 개입, 명태균 공천 선물 뭐 다양합니다. 근데 이 대통령과 영부인의 대처가 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도 참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평생을 공직에 있던 분이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공사 구분을 저렇게 못하냐.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평소에 그 가정 생활이 이 남편으로서 뭐 부인을 뭐 제어한다면 좀 어폐가 있지만 예. 뭐 필요할 때는 견제한다든지 뭐 이게 결국 안 되는 삶을 살아서 그런 네. 건지 저 잘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는 과거 대통령 영부인들은 이렇게까지 공적인 영역에 네. 개입한 일이 없었거든요. 예,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정말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공사 구분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적 힘을 사적으로 써요. 그래서 이 부인을 지키려고 하고 네. 김건희 여사는 사적 힘을 공적으로 공적 영역에 갖다 씁니다. 그래서 뭐 국정 개입한다거나 공천 개입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막 넘나드는 것 이게 예. 좀 문제 같아요. 근데 제 기억에 이 역대 대통령들이 가족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이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들 문제가 컸지 않습니까? 그때 대국민 사과문 쓰신 게 장관님이라고 제가 그거 들었습니다. 쓰느라 고생 많이 했지. 예. 대통령의 이 가족 이 관리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예. 뭐 대통령 부인께서는 네. 거의 대외적인 활동을 안 하시던 분이고 네. 원래 야당 하실 때도 예, 그랬죠. 뒷바라지만 가정적인 네, 뒷바라지만 하신 분이니까 뭐 저는 그런 폐단이 생길 여지가 없었던 거고 예. 다만 이제 작은 아드님 문제 때문에 그렇죠. 좀 이렇게 말썽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 경험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네. 사과문 쓰실 때
그 고생하셨다고 예.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그 네. 어차피 그냥은 못 넘어갈 거라고 저는 상황 인식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틈틈이 어차피 대통령이 이제 사과 담화를 발표하는 게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네. 틈틈이 제가 이게 메모를 아, 했거든요. 사전에 메모를 예, 하셨습니까? 담화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네, 제가 네. 사전에 메모를 많이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화를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예. 아, 예, 그건 제가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으니까 네. 어렵지 않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만 한 가지 딱 대통령이 이렇게 어디서 외부에서 온 걸 예.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네. 저를 보고 참고하라고 주시는데 아마도 이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분이 쓰신 것 같은데 아, 대통령의 국정과 관련된 담화는 문학적 재능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네. 다만 제가 거기서 한 대목을 떼어온 게 있습니다. 아들의 잘못은 애비의 잘못입니다. 아, 이 표현이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네, 그래서 문구인데 제가 이거는 내가 장관님 그거 장관님 쓰신 거 아닙니다. 아니란 그래서 그건 제가 가서 따왔어요. 아, 그 한 네. 줄 따왔습니다. 아, 예, 그런데 막상 대통령께서 예. 아들의 잘못은 애비의 잘못이다. 이 좀 찜찜하신 건 왜냐면 애비라는 표현이 아, 이게 조금 좀 상스럽지 않냐, 아, 예. 속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서 그런 건데 과거에는 이게 소위 양반이라는 집안에서 상용으로 쓰던 겁니다. 애비라는 걸 자기들 그렇구나. 쳐서. 그러니까 전혀 어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읽으십시오. 그랬더니 아 그래? 알았다고 그러시면서도 끝내 네. 담화 발표하시기 20분 전에도 그 고민하셨어요. 이거 괜찮겠니? 아, 결국 그대로 나간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방금 처음 들었는데 미리미리 메모를 하셨다는 예, 저는 들으면서- 그 상황이 예, 예. 도저히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간다. 네. 저는 뭐 제가 보는 국민적 분노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네. 어차피 제가 쓸 거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틈틈이 메모를 했던 거죠. 이게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는 이런 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왜요? 계시겠죠. 계시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용산에도 네. 많은 인재분들이 네, 계실 네.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대통령이 워낙 독단적인 스타일이라 그분들이 빛을 못 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은 대통령 문제다.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보면은, 이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뭐 시끌시끌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하고도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네. 갈등을 빚고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1차적으로는 대통령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이게 예. 왜냐하면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도가 낮으면 예. 이건 필연적으로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임기 채우면 나가는 분이지만 예, 예. 당은 계속해서 정권을 창출해야 될 예, 그렇죠. 책임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당이 나가는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소리가 나오게 돼 있죠. 네네. 이게 조금 빨리 나오느냐 늦게 나오느냐는 차이지. 예. 저는 한동훈 대표 당연히 자기 할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국정 지지율이 이제 10%대까지 내려갔어요. 네. 네. 그랬고 대구 경북 분위기도 뭐 상당히 네. 좀 심각하고요. 언론을 보면 능력 안 되면 내려와라 이런 사설도 이제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 예산안 그 설명하는 시정연설 불참하셨잖아요. 장관님이 참모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조언하실 것 같아요? 어렵네요. 이건 네. 뭐 국민에게 네.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는 말하자면 이런 생각으로 예. 이렇게 해왔는데 네. 네. 이게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이제 대우각성에서 네. 국정을 다 바꿔나가겠다. 네. 뭘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걸 준비해서 국민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가야죠. 그 김영삼 그 대통령 시절에 사과문을 미리 준비하셨던 그 마음이 지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대통령 스타일이 워낙에 그 검사하던 네. 그때 스타일이 여전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양반이 후보 시절에도 이제 네. 제가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학렬이 저보다 하나 높으세요. 저한테 아저씨 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네. 그리고 돌아가신 그 윤 대통령의 충부장 어른은 집안 어른이시라서 평소도 제가 가끔 뵙고 그랬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 한다는데
공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완곡하게 평생을 그 검찰이라는 수직적인 구조 속에 산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민주공화국을 통치하느냐, 그 아주 온건하게 네, 한 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마 노여움을 많이 샀나 봐요, 아, 제가. 그 말이 예, 나중에 들으니까 몹시 괘씸하게 아, 그 부자분이 다 괘씸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분 네, 두 분 다. 네, 네. 네. 그 돌아가신 그 주무장을은 그분은 안 그러실 줄 알았더니 네, 그러게요. 역시 그분도 뭐 아드님이 대통령 되는 마당이니까 몹시 섭섭하셨었나 봐요, 저한테. 대통령 아버님도 아들의 잘못은 애비의 잘못이다 이 말씀을 한번 뭐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하여튼 이 스타일은 여전한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온갖 문제의 근원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대통령이 네, 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뭐, 거기서 뭐가 나오겠나,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저는 그거 제가 뭐하러 생각합니까? 안 했는데. 그러면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저는 대통령한테. 그분이 뭐 조언을 네. 듣는 분이 아닐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네. 이래저래 별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시군요. 예. 뭐, 글쎄요, 지금 와서 뭐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 말로 되는 것은 이미 아니고 예. 조치가 뒤따라야 되잖아요. 네네. 예, 말이 중요한 단계는 지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조치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네. 그게 과연 가능할까? 아. 저는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까? 예. 그 자리에 가면요, 예. 굉장히 격리됩니다. 현실로부터. 네. 그러니까 부단히 그걸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분도 그렇게 되게 마련이에요.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예. 아침 일찍이 예. 전국에 있는 아는 분들한테 전화 걸어서 그랬습니다.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걸 이분이 말하자면 이제 민초들의 얘기를 항상 듣는다고 자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본인만의 네트워크가 예, 제가 그래서 뭐 야당도 생각 오래 하신 분이니까 예. 전국에 그런 친지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친한 분이라도 대통령이 전화하셨는데 거기다 대고 이거 잘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할 수 있습니까? 싫은 소리 못한다. 각각 같은 거 하시겠어요?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지. 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한마디 안 하고. 그래요? 기분은 좀 언짢으신데 틀렸다는 할 말씀하시긴 딱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하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대통령이 가만히 계셨다는 것도 지금은 약간 적응이 안 돼요. 경로 아니 하는 게 들리는 말로는 보통은 상식일 것 같아요. 요즘 들리는 세상에서는. 풍문이니까 제가 얼마나 네네. 정확한 걸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취임 초부터 들리는 소리로는 예. 대통령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참모들이 하면 네. 상스러운 욕을 이렇게 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들이 다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그런 상스러운 욕을 들을 처지는 그런 건 아닌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아무도 말을 안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진위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예. 그 양반의 윤 대통령의 평소 언어 습관이 어떤지 제가 모르니까. 예. 예. 언어 습관이 평소에 나쁘더라도 공적 지위가 생기면 그 말 스타일을 바꿀 법도 한데 그렇게 안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기자회견 아까 좀 여쭤보다가 다른 얘기를 살짝 했는데요. 네.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떤 조치 정도면 그래도 굉장히 고민한 거구나 이렇게 그런데 생각할 법하다고 보십니까?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선 뭐 이제 대통령 부인이 표적이 돼 있으니까 예. 부인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네. 예, 뭐 부인도 따로 뭐 밝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런 절대 앞으로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게 우선 예.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국정도 자기가 뭘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큰 착각이니까 예. 보좌진이 됐든 뭐 강요가 됐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천에 옮겨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 국정 운영을 마지막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시정연설
한덕수 총리가 대신 읽은 시정연설 문 안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제 느낌으로는 네.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면 항상 4대 개혁 얘기를 하세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뭐가 잘 진행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건 인정합니다. 장관님 생각에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아, 보십니까? 그게요. 4대 개혁이라는 게 지금 예. 윤 대통령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죠. 예, 전임 대통령도 다 개혁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4대 개혁 중에 한 가지도 개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구조화된 거라서 예, 예, 이걸 지금 대통령의 힘으로 단기간 내에 바꾼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이 예. 국적을 워낙 모르니까 그렇게 4대 개혁을 내가 인규 다 하겠다고 지금도 큰 소리 치는 것은 연내에 성과 내라고. 얼마나 국정을 모르느냐 하는 것을 네.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연금 개혁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래된 과제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예. 그리고 의료 개혁도 의사소수 논리자는 얘기를 사실은 아유. 이번 정부에서 처음 한 건 아니고. 예. 쉽지 않습니다. 쉬운 과제가 노동 하나도 개혁 없어요. 이슈도 그러니까 오래된 지금 것이고. 저렇게 국정 동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는데 지지도가 없어서 네. 무슨 개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국정을 하나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사실은 의료개혁, 의사수 늘리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예를 들면 교육개혁도 이 교육을 좀 바꾸자 하면서 초반에 했던 얘기가, 수능 킬러 문항 없애라. 이거를 수능 몇 달 전에 얘기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교육이라는 게 한 국가에서 교육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걸 모르니까 쫙 강론으로 먼저 가버리는 거잖아요. 교육의 말로 백년대계라고. 100년 되겠죠. 이거 근데 네. 지금 우리나라 교육도 다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쉽게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이라도 국민에게 잘 가볼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고치겠다는 걸 보고 가고 해도 이게 될지 말지 한데 교육계획 한다고 그러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막 강론 중에 개별 강론으로 가버리면 그게 무슨 교육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개별 강론을 갑자기 대통령이 툭 던지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면- 이 교육계획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도 보면은 그때 초반에 갑자기 60몇 시간 일주일에 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노동 시간을 이제 갑자기 늘리는 걸 또 툭 던지고, 교육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고, 의료 개혁도 그렇게 이렇게 툭툭 던지듯이 네. 하는 게, 이게 전체에 관한 구상이 정말 없구나. 그렇죠. 한쪽 면만 보니까 그런 거죠. 예, 국정을. 예. 네. 이렇게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4대 개혁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많잖아요. 이 지금 남북 관계가 지금 네. 남북 관계는 늘 급변하는 것 같긴 한데 최근 상황도 심상치 않고, 그 다음에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이거는 그 당장에 근래에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저런 상황에서 그러면 대통령실이나 여당, 야당은 어떻게 좀 달라져야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우선 야당이 이제 다수당이니까 예, 국회 야당이라도 예, 자기들이 이제 여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 대통령에게 그런 충고 조언을 계속해서 해줘야 돼요. 국정에 관해서. 음, 이런 문제는 상황이 이렇고 조건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 가세요. 라고 촉구도 하고 듣든 안 듣든 그런 노력을 계속 다수당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야당의 역할이다. 예, 지금 같아서는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야 국민도 네. 그 야당이 집권 능력이 있다는 인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여당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여당은 저렇게 지리멸렬해가지고 예, 예. 그리고 원래 지금 여당이 그 전서부터 보면 그 정책 능력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런 거요. 왜냐하면 늘 그 권력에 이렇게 의존해서 예, 예. 해왔던 그 체질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당성 안 하다 보니 들어왔으니까 그런 체질을 많이 바꾸고 이제 그래야 될 거라고 보는데 절대로 쉽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도 예. 걸리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당은 정책 능력이 없고 한동훈 대표의 한계도 있다. 근데 과거에는 야당, 이제 여당이 오랫동안 여당을 했기 때문에 예. 정책을 자기들이 고민하지 않고 늘 행정부에다 받아 썼어요. 네. 행정부에다 대고 야, 좀 해달라 그러면 행정부가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네. 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이 지금 국민의힘은 조금은 많이 이제 전에 비해서 많이 낮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독자적인 정책 능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질 않아요. 예. 야당은 아무래도 집권을 안 했을 때는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정책을 네. 개발하는데 좀 더 네. 신경을 쓰는 조건은 됐겠네요. 비판하기는 또 예, 쉽죠. 예. 그 야당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 지난주 수요일 날 만나셨잖아요. 네. 어떤 얘기 주로 하셨어요? 아이 심각한 얘기를 했다고 자꾸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네네. 그렇지 않았어요. 뭐처럼 이제 만나서 예, 예. 그냥 친선을 도모하는 친선 너무 오찬 많으십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분도 저한테 부담 주는 게 이제 미안하실 테니까 뭐 심각하게 물어보시지 않고 예, 예. 비교적 가벼운 대화만 나눈 셈이에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언을 좀 듣고 네. 싶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좀 이렇게 네. 진지하게 예, 예. 저한테 뭘 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심정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예, 예. 거기서 점심 먹으면서 나라에게 심각하게 할 계제도 아니고 네. 제가 또 무슨 준비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예, 예. 아주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밥을 잘 먹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이 야당한테 중요한 달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네, 대표가 그러네요. 15일, 25일 이렇게 네, 네. 1심 선고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월에 빠르면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날 네.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이 재판 얘기는 좀 안 안 했습니다. 하셨나요? 이치 안 했습니다. 네. 보시기에 이번 달에 혹은 다음 달까지 포함해가지고 민주당 조국 혁신당의 두 대표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 상황이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여야 관계도 영향이 클 것이고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글쎄 조국 혁신당은 규모가 작은 당이니까 예, 예. 좀 영향이 덜하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면 예. 조금 심각한 상황이 조성이 되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나 전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계신 분들이 예.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예상 안 하고 계실지도 만무하고 네, 그렇겠죠. 유죄 판결 받을 경우에도 다 나름의 대비책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님 겉으로 보기엔 그거 크게 걱정하시는 것 같지 않던데 아, 그래요? 그날 식사하시면서 분위기가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모르겠어요. 그분이야 그런 걱정 속으로 하시더라도 제 앞에서 그걸 내색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은 되지만 예, 예. 어쨌든 나름대로 다 대비책이라는 걸 가지고 계시겠죠. 예. 조국 혁신당은 이제 최근에 탄핵 안 발의를 네. 하겠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 이 탄핵 사유를 쭉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발의한 내용을 보면은 13가지 혐의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17가지로 지금 이 탄핵안을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제 유죄를 받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아마 유죄 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다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민주당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당 대표가 이제 징역형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의원직도 상실할 텐데 그러면 작은 당이라고 하셔서 더 어려움이 좀 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상당하겠죠. 들더라고요. 어려움이 예. 상당하겠죠. 근데 어차피 그건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별간 예. 돌발 사태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 예. 나름대로 그 대비책을 다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란 이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였나요? 이제 밖에서 집회를 네.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탄핵 다방 이렇게 해서 대구 그런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이제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이래서 장외 집회 많이 하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더 여야 갈등은 심각해지고
중간에 어디서 타협할 건가를 찾기도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국정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야당들에게 혹시 이거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주문할 만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국정이 있겠습니까? 정상화되려면 뭐 야당 노력 가지고 그게 되나요? 대통령이? 대통령과 여당이 이제 네네. 뭐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예, 예. 뭐 한동훈 대표는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애를 쓰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아마 또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제 마찰이 생기는 지점인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필연적인 거죠. 어쩔 수가 없죠. 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하는 거니까. 네네. 당은 계속해서 정권 창출을 해야 되니까 아까 예,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지금 퇴임하는 대통령하고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윤 대통령이 뭐 내일 무슨 입장을 발표한다는 기대가 거죠. 한다니까요. 저는 뭐 예측을 못 하겠는데 그게 이제 굉장한 고비가 되겠죠. 예. 민심에 불을 붙이느냐, 아니 진정을 좀 시키느냐. 예. 네. 내일 확실히 갈림길이 될 것 같고. 설마 이 상황에서도 민심에 불을 지피는 말은 안 하겠죠. 설마.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관님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제가 쭉 생각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대통령에게 이 사태의 네.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특별감찰관 제도 네.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은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적쇄신 해야 된다.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야당이나 이런 곳에서는 특검 얘기를 안 하는데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 비판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비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어쨌거나 뭐 윤 대통령이 잘못되고 생각하더라도 지금 이제 여당의 대표잖아요. 예. 여당의 대표가 특검을 하자고 선뜻 야당 주장에 동조하기는 네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예, 예. 그걸 특감이라고 이제 검을 감으로 바꾼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하나 살짝 그러니까, 바꿨는데 그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충격을 좀 줄이면서 예, 비슷한 정책 효과를 예. 볼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해서 그랬던 거가 되게 고충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럼요. 요구할 수 있는 것에 정도의 선이 그걸 있다. 야당하고 똑같이 특검을 하자고 그러긴 입장이 딱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대통령 탈당하시라 이런 얘기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있다고 보죠. 예. 내일 대통령이 담화가 뭐가 나오느냐를 이제 따라서 봐야 되겠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렇겠네요. 당의 입장에서는 뭐 생각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국민의 지지도가 낮아지면은 예. 국민의 등을 돌린 대통령하고 당의 운명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탈당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예. 내일이 여러모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비가 될 예. 거라고 보는 거죠. 예. 네. 자꾸 제가 궁금한 건데 네. 아마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내일 만약에 인적쇄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나름 의미가 있을 건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장관들을 좀 바꾸겠다. 하겠다는 장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장관을 저는 하겠다는 그거 사람들이 없을 있을 겁니다. 것으로 없을 거고. 없을 거. 없다고 장담. 왜냐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없다고 단언할 수는 네네. 없으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인재가 예. 예. 하려고 나오겠느냐.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내각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본인이 생각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네. 그건 내일 이제 들어봐야 알죠. 또 이걸 어떻게 미봉하고 넘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여론에 불을 붙여서 예. 오히려 크게 역효과가 날 텐데요.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렇네요. 인적쇄신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러면 자리에 인적쇄신을 한다 그러면 예.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어느 좋은 인재가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침몰하는 배로 보이는데. 네,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이 네. 좋은 인재 쓰겠다고 인적쇄신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해도 좋은 인재라는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 말이죠. 네, 저는 저부터도 예. 제가 좋은 인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선뜻 들어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예. 이 와중에도 들어오는 분이라면 그 자기 이력에 그 장관 이렇게 한 줄 글쎄 그건 제가 뭐라고 뭐 넣는 분들도 논평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부터 결례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정치계의 큰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한 말씀 저는 한순간도 제가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예. 후배 정치인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지금 국가 운영과 관련해서 이 관계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그건 하셨으니까 네. 이렇게 좀 합시다.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아니 가능하실까요?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예. 나름대로 지금 뭐 예를 들면 강요직에 있는 분들이나 뭐 당의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나 나름대로 다 그 분야의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상당히 나름대로 인간적인 양심도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대통령한테 이제는 좀 솔직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예. 대통령이 화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뭐 심한 경우에는 대통령 장관직을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이라고 예. 예? 바른 말을 안 하느냐는 거죠. 이제는 상황이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강요들 분이나 당의 중진들이라도 대통령한테 이제 정직하게 직언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윤석열 정부의 강요, 당의 중진,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대통령한테 직언하시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쭤볼 건 다 여쭤봤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아까도 몇 번 끝으로, 내리 끝으로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습니다. 자, 끝으로, 장관님, 최근에 사모님 좀 아프셔가지고, 네. 예, 간병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운명이죠. 예, 좀 많이 좋아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병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병이 아니라고 의사분들이 그러시기 때문에 예. 나빠지는 속도를 늦추는 걸 최선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장관님 운동 평소에 하십니까? 특별히 하는 운동은 없고요. 예. 걷는 운동을 했습니다. 쭉. 이 체조, 맨손 체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예. 국민보건 체조 배운 거 있어요. 예. 장관님 배우셨던 게 제가 배웠던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달라졌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 맨손 다행이라는 체조를 생각도 드네요. 거의 평생을 매일 예. 아침 일찍 일어나면 집에서 네.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거 정말 알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 예. 그게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본인은 모를 테지만 예. 엄청난 기여를 했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걷는 거. 다행입니다. 오늘 윤여준 장관님 모시고 국정에 대한 깊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관님께서 하신 인터뷰 중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정치는 밥이다. 정치가 국가가 왜 있어야 하느냐. 백성의 삶을 챙기는 거다. 백성의 삶을 줄여서 말하면 밥이다. 참으로 인상 깊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한국 사회는 총체적 붕괴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럴수록 우리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밥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강상구 시사콕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